국내 MMA 단체 1위는 어디입니까? 12월 시점으로는 박원식 선수가 챔피언인가요? 원매치 챔피언 말고 토너먼트 챔피언인가요? 뭐야 걔가? 그 코리안 갱스터 선수 뭐 일단 블랙컴뱃 13 저희가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로드 FC에서는 출전 선수에게 티켓을 메인 이벤트가 왜 모아이지? 웰컴 투 팟캐스트 새남자 쇼. 진짜 반갑습니다. 없어 보인다. 진짜 없어 보여. 자, 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모였습니다. 일단 저희 인사부터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네, 블랙컴뱃의 돌계장 나무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격알못 블랙컴뱃의 이제 캐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홍석현입니다. 들어가신 거예요? 네? 블랙컴뱃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네. 블랙컴뱃 이제 소속으로 캐스터를 하게 됐습니다. 홍캐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PFL 해설위원과 KMMA 해설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아, KMMA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저 인사드리면 되나요? 저쪽에?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규덕 기자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중랑구 디베나이 스포츠 관장이기도 합니다. 직책이 굉장히 많으세요. 앞으로 돌계장 체인점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영상을 1편, 2편 우리 네. 교 기자님 채널로 업로드를 했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걱정과 반대로 정말 많은 관심과 또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4만 가까이 되죠. 일단 처음에 그 박원식 선수의 썸네일을 달았던 1편이 한 4만 될걸요? 3만에 4만? 예. 남희철 선수의 사실 나는 박원식 선수 편이다. 아, 이거를 이제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단톡방에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돌격장 남희철 선수가 최근에 이 격투기 유튜브 판에서 메타 인지가 굉장히 안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단톡방에서 이제 우리 남희철 선수가 어떤 언급을 했냐면 코갱이 그 정도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저는 차마 저보다 훨씬 형님이시고 또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 훌륭한 교 기자님께서 네. 저는 해주셨죠. 그 조회수를 몸소 다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코갱 박원식 쓰고 썸네일에 얼굴만 띄워도 한 12,000은 기본 깔고 가니까 네, 그만큼 최근에는 박원식 선수가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화제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의 라이벌이 그 정도입니다. 라이벌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예. 진짜 완전 박원식 편이네. 왜 또 이렇게 또 네 편 내 편 하세요? 진짜 라이벌이 뭐야? 예. 박원식 선수가 경기력으로 떴나요? 박원식 선수가 선수로서 떴나요? 박원식 선수가 챔피언인가요? 원매치 챔피언 말고 토너먼트 챔피언인가요? 뭐야 걔가? 그냥 욕하고 뭐 그냥 미친 짓 하면 사람들이 다 봐. 그냥 저게 뭔지 궁금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조회수에 이 몰입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저는 어떻게 이거는 나무철 선수로서 드린 말씀이고요. 네네. 저희 이 팟캐스트 새 남자의 어떤 뭐 게스트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회수를 따라가야죠. 네, 조회수 따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제가 이제 김대한의 팟캐스트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격투기 팟캐스트가 그나마 그래도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이규덕 기자님도 하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격투기를 보고 막 나 이 얘기도 하고 싶고 듣기도 싶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있었는데 다 없어요. 요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돼.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근데 준비는 또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격투기 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는 또 많이 해요. 저 어제 새벽 2시 반까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많이 한 것도 아니야. 그래도 제가 뭐 경기는 일단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체육관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뭐 한 10시 반? 그러면 어찌됐든 한 3시간 정도는 이것만 준비해야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준 높은 시청자분들은 아이 좀 모르네 뭘 모르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박원식 선수 덕분이라기보다는 이런 격투기 소통의 장에 목말라 있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기다렸다 이런 댓글. 그리고 너희들 좀 지속성 있게 해라.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많았고 전체적으로 되게 호의적으로 맞아요.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교독 기자님은? 사실 그 MMA 위클리인가요? 뭐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사실. 그 손진수 위파클. 네, 위파클. 위클리 파이트 클럽. 네, 손진수 선수 1년 반 정도 했었죠. 1년 반을 꾸준히 하셨는데 진짜 팬이었습니다. 네. 그 지난번은 사실 남일철 선수를 위한 남일철 선수에 의한 네. 그런 방송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드 캐리 하시느라고 네. 좀 진을 빼신 것 같아. 완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가.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너무 힘들었고 막걸리 한 잔 드신 것처럼. 나는 어느 정도 다 준비해서 왔는데 그냥 놀러 오셨더라고요 두 분은. 후리하게 왔죠 후리. 나는 후리자였죠. 이거 끝나면 또 체육관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 그래. 뭔가 뭐 될 대로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 난 빨리 딱 하고 딱 가야 되고 뭔가 이 시간 의미 있게 네. 쓰고 싶고 그런데 네. 좀 아무튼 저번 편은 좀 네. 힘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준비도 네. 준비인데 저는 그게 되게 높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 시청자들한테 그 진솔한 맞아요. 토크. 네. 그냥 뭐 가식 없이 예, 승리 얘기를 좀 해놨. 죽음만이 본인을 끝낼 수 있다는데 어느 누가 거기다 대고. 저는 사실 여기 나와서 욕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뭐 내 것도 아니고 사실 뭐 내가 여기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런 어떤 컨텐츠가 필요했고 저도 격투기 팬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듣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뭐 이교독 기자님한테도 질문하고 그리고 홍석현 캐스터한테도 막 질문을 많이 했는데 홍석천이요? 홍석현입니다. 네. 네. 홍석현 캐스터한테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 홍키한테도 얘기를 한번 했어요. 나는 여기 업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있고 모든 걸 진실되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 업계 사람 말고 시원하게 깔 건 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몇몇 분을 섭외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뭐 섭외도 안 해왔어. 뭐 그거는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섭외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자꾸 이 권하술 선수 섭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담당이었는데 그런 안 일화가 됐죠. 있는데 권하술 선수가 선수께서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못 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만큼은 내가 조금 욕 먹고 좀 서운하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일단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 네네. 약간 기자처럼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야지 이 시간과 이 노력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는 분들도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희가 그냥 남들 하는 얘기 그대로 하고 뭐 남들 뭐 기사 뜬 거 그대로 하면은 사실 볼 이유가 없잖아요. 네. 정말 이 업계 분들만 알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 솔직한 이야기 플러스 정말 시원하게 이렇게 뭔가 이 업계 발전을 위한 쓴소리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사이다 같은. 네, 사실 이게 컨텐츠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 욕 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 체면이나 뭐 그런 거 많이 남들 눈치 엄청 많이 보는 스타일인데 여기서만큼은 제가 어떤 이 세 남자 팟캐스트의 돌계장으로 저는 그냥 여기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계장입니다. 욕하려면 욕하십시오. 하지만 계장으로서
이 돌개 소리를 하겠습니다. 개소리. 예.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 나무철 아니야 여기서는. 예. 나 딴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도 나무철이 한 얘기가 아니까 서운해하지 마시고 나무철을 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정말 개소리네. 네, 이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 뭐 설거지하시거나 뭐 일을 하시거나 운전을 하시거나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되겠고 일단은 또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면 제가 또 뭐가 됩니까? 아주- 아니 한 말씀씩 좀 제가 뭔가 이 저- 각오. 네, 알겠습니다. 난 이런 컨텐츠로 만들겠다. 네. 이 시간을 내가 책임 이런 각오를 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유, 역시 돌격장입니다. 좋습니다. 처음에 딱 선봉에서 딱 치고 나가 주시니까. 원래 생각했던 닉네임 중에도 선봉장이 있었어요. 선봉장 있었어요. 선봉장도 있었습니다. 돌격장 말고 선봉장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데 우리 이교덕 기자님의 각오 그럼 한번 듣고 시작할까요? 또 새 근데 얘기도 하고. 각오라기보다는 네네네. 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좋은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그 업로드 타이밍을 사실 프리뷰였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뭐 일도 좀 많았고 대회 취재도 많았지만 12월 31일로 나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할 말을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하고 만나야 돼. 네. 로드. 네, 로드가 예. 됐든 뭐 블랙컴뱃이 됐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점만 잘 해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치고 갈 수 있다. 28일 블랙컴뱃이었고 29일이 로드였으니까. 로드였죠. 네, 네. 그 타이밍을 좀. 욕 먹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그러면 눈치가 보이죠. 사실.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쓴소리 가능하십니까? 쓴소리 가능하죠. 오케이. 왜냐하면 각자 이 커버하는 범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빈틈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뭐 8, 90% 정도만 하고 20% 남겨두면 그거는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채워가면 되지 이교독 않을까요? 기자님도 부캐 하나 만드시죠. 저는 돌게장이고. 네. 부캐 뭐 뭐로 할까요? 지금 코가 굉장히 막히거든요. 네. 코 막히네로. 코막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투 기자 어때요? 전투 기자. 전투 기자? 네. 전투 기자. 일단 이것도 생각해 보시죠. 네. 일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도 네.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먹었고 또 엄청 오래 계셨잖아요. 또 이 네. 격투기 씬에. 20대 때는 좀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제가. 근데 저도 어느덧 머리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머리 보니까 제가 약간 낙엽이 지고 있구나. 낙엽 같다 약간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의 그 뭐 느낌보다. 이게 약간 눈치 볼 일들이 많이 없어지니까. 네. 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교덕 기자님은 음. 이 시간에서는 막 나가야 돼요. 막 나간다고 해서 막교덕, 막 기자로 막교덕 괜찮은데요? 이교덕은 막 나갈 수 없어. 왜냐면 사람 뭐 대회사의 관계, 뭐 선수와의 관계, 뭐 팀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막 나갈 수 없지만 막 기자는 막 나갈 수 있어. 이상한 세계관을 제가 한번 만든. 알겠습니다. 아니 막교덕. 왜냐면 이게 그리신 대로 많이 가니까. 네, 자, 막교덕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시원한 쓴소리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영상이 올라가서 네.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네. 이 팟캐스트 제목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해서 이런 좀 공유를 했었는데 네. 사실상 좀 매력적인 그런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래서 그냥 새 남자로 가는 게 어떨까? 이거를 일단 단도리를 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제가 봤던 거죠. 뭐 인더 뭐 케이지 뭐 이런 인사이드 뭐 케이지 뭐 이런. 인사이드 케이지였나? 네. 뭐 그것도 괜찮. 이것도 좀 훌륭하다. 막 그랬었거든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저 새 남자 좋은 것 같아요. 네, 새 남자로 가시죠. 새 남자 해서 격투기 팟캐스트 새 남자. 네. 그래서 뭐 새로운 뭐 게스트가 만약에 오시게 되면 뭐 그때는 뭐 새 남자와 누구 이런 저 의견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막교덕과 아이들. 아니 홈케 TV 올라가는데 홈케 TV 올라가면. 아니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막교덕 기자님한테 뭔가 이걸 뭔가 그걸 짊어져야 짊어지게끔 만들어야 돼. 네. 우리가 아이들이 돼야지. 네. 우리가 나서면 우리가 욕 다 먹어야 돼. 아까는 욕 먹는 게 두렵지 않으시다고. 돌게장은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어떻게 보면 네.
막교덕 기자님을 이제 칼바지로 네. 알겠습니다. 네. 앞장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앞서서 이제 교 기자님이랑 남희철 선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는 지난 영상 업로드된 걸 보고 좀 느꼈던 건 어차피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은 네. 저는 이제 블랙컴뱃 소속의 캐스터가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연기 톤 뭔가요? 아, 요즘 연기 공부하고.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맞다. 나는 블랙컴뱃 중계를 하는 홍석현이기 전에 스포츠 캐스터 홍석현이었지.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중립을 지키고 뭐 GFN 물론 제가 블랙컴뱃 소속이지만 경쟁 단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비판할 건 비판하자. 음. 더 나아가서 블랙컴뱃 뭐 3월에 또 이제 개최가 되겠죠, 넘버링. 네네네. 그때 아쉬웠던 점 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가려운 부분들 제가 또 긁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내가 좀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 팟캐스트에 홍케가 임하는 자세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막교덕 기자님, 예. 국내 MMA 단체 네. 1위는 어디입니까? 12월 시점으로는 뭐 블랙컴뱃이라고 제가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네. 역시. 왜냐면 흥행에서 이게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블랙컴뱃의 관중 동원 능력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심을 계속 했었어요. 이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딱 꺼지는 게 아닐까. 한 지속성이 의문이다. 아, 그쵸. 그걸 이제 네. 1년 정도 넘게 봤는데 블랙컴뱃이 공략하는 새로운 젊은 층에 대한 것이 되게 효과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더불어서 GFN도 젊은 층 공략해서 관객을 끌어모으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예전에 머물러 있는 층이 아니라 새로운 층들이 많이 유입됐고 그걸 이제 블랙컴뱃이 잘 활용하고 끌고 가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 12월 대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 같아요. 넘버대회 때 한 2천, 3천은 기본 유료 관객을 유지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계속 잘 운영을 한다면 뭐 아시아 세계적인 단체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더불어서 이제 블랙컴뱃이 하는 걸 보고 타 단체도 좀 자극받아서 맞아요. 같이 마케팅 같은 것들 하면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시점에서는 블랙컴뱃이 치고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수고 네. 일단 국내 1위 MMA 단체는 어디입니까? 냉정하게 일단 블랙컴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근데 앞에서 뭐 교 기자님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뭐 흥행 그리고 뭐 티켓 파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블랙컴뱃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의 수준은 로드와 비교했을 때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라는 댓글들이나 글을 많이 봤는데 사실 이제는 그걸 논할 범위는 좀 벗어났다고 봅니다. 정말 커리어가 대단한 뭐 남희철 선수도 블랙컴뱃 소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수 수준? 예, 선수들의 실력 실력 예. 수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뭐 다방면에서 2024년 12월 기준까지만 봤을 때는 블랙컴뱃이다. 풀이 일단 블랙컴뱃이 넓은 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수준 자체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블랙컴뱃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거는 관중 동원, 관중 동원. 그다음에 이슈 몰이 확실히 할 줄 안다 마케팅을. 관중 동원하니까 이 예전 스피드 MC에서는 스피드 MC라는 여러분 단체가 있었는데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2005년, 6년 이때. 그쵸. 그때는 이 공짜표가 있었어요. 네, 공짜표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뭐 체육관이나 어떤 이 공짜표를 많이 돌렸어요. 많이 뿌렸어요, 그냥 대회사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이 케이블 TV 시청률이 굉장히 중요할 때예요. 근데 카메라 돌아갈 때 관중석이 좀 비어 있으면 아무래도 이 대회사의 어떤 흥행이 안 됐구나. 어떻게 보면 좀 마케팅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짜표가 있었어요. 스피드 MC 때는 공짜표를 많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로드 FC가 시작이 될 때는 그때도 초반에는 제가 알기로 공짜표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로드 FC가 이제 어느 이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굳히면서는 이 티켓을 선수들에게 체육관 배분. 일본식이죠, 일본식. 그렇죠. 사실 뭐 막교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있는 시스템을 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면 로드 FC에서는 출전 선수에게 티켓을 팔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로드 FC 시합을 뛸 때 뭐 저희 체육관 회원들이 많이 사줘요. 대신에 이제 할인가 정상가보다 이 저희 체육관은 50% 정도 할인, 뭐 40% 정도 할인되는 할인가로 제 응원 팀들이 오는 거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제가 이제 그 체육관 회원들도 많고 이제 선수로서도 이 좋은 기량을 보일 때는 뭐 대구, 뭐 부산 저희 관원들이 다 쫓아와서 이제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뭐 버스 대절해서 가고 막 그럴 정도니까 네. 그런 식으로 관중석들을 또 많이 채우기도 했어요. 네, 근데 요게 안 좋은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파이트머니가 적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파이트머니 한 10%에서 20% 사이를 그냥 티켓 사는데 썼어요. 그리고 뭐 제 지인들을 초대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초대할 때도 있고 뭐 그래도 파이트머니가 적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고 근데 파이트머니가 많지 않은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 티켓 만약에 100장을 팔아야 돼 아니면 50장을 팔아야 돼 그러면 자기 파이트머니보다 이 티켓값 더 올라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어떤 선수는 저한테 형 로드 FC는 티켓 팔아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워서 못 뛰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선수들이 더블지나 블랙컴뱃으로 많이 갔어요. 네, 네. 그게 부담스럽다고. 최근이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최근은 아니죠. 블랙컴뱃이 거의 시작할 때쯤이었으니까. 2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강제성보다는 압박이죠, 압박.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네. 이게 같이 우리가 살자 뭐 이런 의식적이었던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제가 돌이켜 보면 그 나쁘다 말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로 규정을 짓는다면 그렇게 너무 끌고 왔어. 근데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케이블 TV가 굉장히 중요해요. 케이블 TV 방송이 돼야 스폰서를 따올 수가 있어. 네. 그리고 그 스폰서를 이용해서 남는 거예요.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선수 파이트머니를 주고. 네. 근데 지금은 블랙컴뱃이라는 단체가 뭐 GFN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관객을 모아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시대가 좀 바뀌었다. 환경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격투기 팬들이. 이제 지금 뭐 시청할 수 있는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사실상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투기 단체 그리고 격투기 경기를 이 브라운관에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 TV에 생중계를 해야 비로소 프로 스포츠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엄청 다양한 의견들이 있거든요. 우리 먼저 남철 선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아이비 스포츠에서 이제 중계를 하니까 뭐 아이비 스포츠로 예를 든다면 아이비 스포츠에서 이 단체의 중계권료를 사와 돈을 주고 사와 뭐 UFC나 뭐 PFL이나 사오듯이 그럼 돈 받고 트는 거면 문제가 될 게 없죠. 네. 근데 반대로 이거를 돈을 내면서까지 케이블 TV에 틀어야 될까? 요즘 같은 환경에. 왜냐하면 요즘은 뭐 유튜브로 충분히 이 라이브 방송을 생중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해설하고 있는 KMMA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TV로 생중계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촬영이나 이런 것들도 아프리카 TV에서 다 도와주셨고, 돈이 이제 받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또 다른 그 캐릭터가 뭐였냐면 BJ 만구라고 제가 별풍선 10,000개만 주세요 막 이런 만구였어요. BJ. 네. 그래서 별풍선도 쏴주시고 이렇게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이 수익 구조가 생겨난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네네. 요새는 격투기 단체에서 그 해당 방송사에게 중계권을 지불을 하고. 근데 그것도 경제적인 논리에서 뭐 돈을 1,000, 2,000을 내서 중계를 해. 근데 그걸 통해서 광고비를 스폰서비를 억으로 받아요. 그러면 문제 없죠. 뭐 그건 시장 논리에서는 큰 상관이 없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까 그 질문의 포인트는 네. 유튜브 라이브는 프로스포츠가 아닌 거냐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그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논점이 사실 여러 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프로스포츠가 사실은 언제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방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월드컵을 미국에 만약에 복싱 경기를 되게 1940년 30년대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경기를 보려면 현장을 가야 돼요. 방송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을 안 온 사람들한테도 이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이 TV였던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게 꼭 TV여야 되냐, OTT여야 되냐, 유튜브여야 되냐는 그건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많이 보게 하고 많이 보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선수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본인도 많이 챙기고 사업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뭐 케이블 TV여야 되냐, 지상파여야 되냐, OTT여야 되냐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시장 논리로 생각한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확실히 이 케이블 TV보다는 유튜브가 훨씬 더 이 확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실 집에서 저희 집만 해도 집에 TV가 없어요. 거의 핸드폰으로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유튜브 중계가 그냥 현실적으로 더 많은 확장성과 전파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케이블 TV에서 야 우리가 너네 대회 1억 줄 테니까 중계 좀 줘. 1억 받고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옳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흐름 자체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예시가 안 통하는 시장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송사에 얼마를 주고 틀어주십시오,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나서 스폰서를 뭐 1억, 2억 받아오는 그 그림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지. 웬만한 뭐 야구나 좀 큰 프로 스포츠가 아니고서는 격투기 환경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가 가장 지금은 파급력이 있지 않나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이 갑자기 이제 궁금했었고 저도 이제 어쨌든 방송사 소속의 캐스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케이블 채널에 송출이 된다고 더 뭔가 시청자들을 알 권리라는 게 물론 있지만 뭐 우리 남희철 선수가 말씀 주신 대로 이제는 메커니즘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도 우리 두 분의 생각에 좀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오늘 좀 꼭지를 좀 여러 개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좀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뭐 영상이 이제 올라가는 시점은 살짝 뭐 뒤늦은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블랙컴뱃 13 저희가 좀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컴뱃 13 먼저 우리 남희철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치어리더랑 직관 오셨었나요 혹시? 전 못 오셨죠? 직관은 못 갔고요. 제가 독감으로 한 6일 정도 집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로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치어리더랑 일단 오케스트라가 좀 아, 새롭게 도입된 그 현장을 안 가봐가지고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제가 느끼면은 어떠셨어요? 그 정도 크기면요 더 많아야 돼요. 규모가 훨씬 커야 됩니다. 압도해야 돼. 오케스트라가 관중들한테 그 울림을 주려면 더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더 압도했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화정체육관의 규모에 비해서 오케스트라의 그러니까 저는 그 단원수가 규모가 적었다.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근데 그랬어요. 현장에서 제가 예전에 프라이드 남제나 K1 다이너마이트 가면 멀리서 보니까 그냥 이 정도 규모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 4천원짜리면은 더 크고 더 웅장해야 돼요.
북 칠 때도 그 정도면 안 돼. 맞아요. 북이 더 커야 돼. 어. 막 반스 벗어야 돼. 훈도시 입고 막 해야 돼요. 다카다처럼. 예. 그 정도 임팩트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감흥, 울림을 주긴 좀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나 치어리더는 좋았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치어리더는 좋았다. 네. 저는 어쨌든 중계를 했잖아요. 네. 일단 좋았던 건 그 오케스트라 초반에 그 오프닝 그 선곡을 그 원피스 주제곡들을 했어요. 저는 그게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좋았고, 근데 우리 교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보다 이 경기장 규모에 비해서 웅장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는 못했다. 네, 그러나 시도는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사운드를 싶고. 더 키웠어야 되나?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왜냐면 사전에 이제 리허설 할 때부터 갔었는데 이 오디오에 대해서 그 무대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무대팀이랑 검정 대표가 계속 상의를 많이 했는데 뭐 그게 어떤 뭐 과정에서 일련의 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게 맥시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디오를 조금 더 웅장하게 만들어 줬어도 좋았을 법했다. 그렇게 말씀을 그 드리고 일본 그 큰 대회 가면 일단 이게 음악 소리 있잖아요. 네. 이게 막 가슴을 둥둥 울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베이스를 엄청 크게 깔아놔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네. 현장에서. 이거 사운드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규모의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향 스피커도 이 콘서트용 그 스피커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 경기장을 정말 소리로 채우려면 그쵸. 스피커 자체도 그렇고, 근데 다 돈이니까요.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이 유튜브로 봤을 때는 어떠셨나요? 경기들은 전체적으로 다 재밌었어요. 이게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로드 FC도 보고 이제 블랙 컴뱃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룰에서 오는 긴장감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로드 FC 같은 경우는 엘보, 4점 니킥, 그리고 뭐 사커킥, 스탬핑킥 다 안 돼요. 그렇죠. 근데 UFC만 봐도 엘보가 되니까 약간 거기서 오는 긴장감이 있어요. 엘보 터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실제적으로 엘보를 맞고 출혈도 있고 하면 조금 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확실히 그 긴장감이 있어요. 블랙 컴뱃은 뭐가 있냐면 막 사커킥 차고 그러면 아슬아슬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룰에서 오는 긴장감이 확실히 블랙 컴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선수들을 응원도 하고 재미로도 보지만 또 개인적인 친분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조마조마함까지 더해지면서 좀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 최근에 로드 FC랑 이제 블랙 컴뱃을 보면 로드 FC는 약간 주말 저녁 온 가족이 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지 캔버스 색깔도 밝아. 그리고 뭐 강원도, 뭐 원주시 이런 식으로 뭔가 정부 지원도 받고 뭐 룰도 그렇고, 일단 선수들이 뭐 욕을 하거나 비속어도 안 나오고, 네, 그렇죠. 되게 신사적인 느낌도 있고. 근데 블랙 컴뱃은 일단 어두컴컴하고 약간 파이트 클럽 같은 지하 격투기 무대 같은 느낌. 그리고 막 그 코리안 갱스터 선수 뭐 돼지새끼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거 이제 못 듣겠더라고요, 저는. 네, 제 감성은 아니어서 그렇지. 그래서 뭐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것도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는 유튜브냐 TV냐에 따라 달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번 확실히 다르구나. 근데 저는 이 대중적으로 격투기가 알려지는 걸 원하거든요. 그걸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면들은 좀 저는 오히려 좀 아쉬웠어요. 약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룰이 주는 긴장감은 충분했으나 좀 더 나갔다. 뭐 마이크업이나 너무 날것이었다. 날것의 느낌이 났다. 스포츠 같은 뭔가 어떤 스포츠맨십 뭐 이런. 두 선수가 정말 뜨겁게 싸우고
또 끝났을 때는 서로 인정하고 또 이렇게 존중하는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지면은 족밥이고 병신이 되는 거야. 아 나 그게 좀 안타까워. 그러니까 사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호 불호가 극명하잖아요. 그러면 규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뭐 예를 들면 블랙컴뱃은 어쨌든 현재까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그리고 TV로 송출되는 중계 뭐 영상이나 컨텐츠보다 더 자극적이고 매운맛이잖아요. 근데 이 두 단체의 색깔의 간격은 그 느낌상으로는 좁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블랙컴뱃은 그렇게 지향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향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욕도 할 수 있고 네. 조금은 날 것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극적인 것으로 좀 끌어올 수 있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로드 FC는 TV용으로 나가서 대중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 지원금도 받고 스포츠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간격은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좀 이거 단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시장 자체가 물론 같은 격투기 업계고 MMA 단체이긴 하지만 약간 시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달라지고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점점 벌어지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끝과 끝에 있어서 이제는 서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서로 안 그럴 주고받고 수 있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좀 좁혀야 될 것들은 있긴 있어요. 제 관점에서. 네네. 어떤 게 예를 들면 블랙컴뱃 뭐 남일주 선수도 계시지만 패자 인터뷰를 아, 굳이 해야 되느냐. 아, 한정으로 진 건 괜찮아요. 근데 뭐 KO라든가 부상이 분명히 있는데 네. 사실 그 기억도 못 하거든요 선수들 대부분. 아 제가 네. 전 시합 들어가고 시합 하다가 그리고 기억이 안 나요. 안 나고 딱 대기실에 딱 그때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1라운드에 졌어? 몇 라운드에 졌어?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래요. 저 간 거 기억나세요? 되게 기억 안 나. 근데 나중에 아 형 인터뷰도 잘하고 다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난 혹시 내가 실수했을까 봐. 말실수. 내가 인터뷰를 했어? 기억이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사실 그러니까 제가 KO 당하고 나서 저는 그 케이지 닥터분이 저를 깨울 때 제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말 주관적인 건데 약간 잽을 날리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남은 선수 일어나세요. 일어나고 진정하세요. 이게 아니라 일어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딱 느낌이 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상상으로 내가 정신이 없어. 음. 근데 그거를 계속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나를 그런 진정시키는 게 느낌이었다. 아니니까 속으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아 저 케이지 닥터분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보통 다른 닥터분들이 하는 응급처치 이런 거랑은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진정시키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 술 취해도 기억이 안 나도 그렇게 엇나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만교덕 기자님 정말 말씀 잘하시는데 난 불안한 거야. 그치, 내가 아침에 기억이 안 나는데 블랙아웃 됐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 술 내가 많이 진짜 먹어서. 무슨 맞아요.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나 이 가슴 끝에는 정말 이 악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KO로 지거나 좀 이런 선수들은 그냥 네, 그냥 그래도 예. 되는데 이제 블랙컴뱃의 성격상 뭔가 이야기를 완결시키고 싶어해. 늘 이번에 로블로도 그렇다고 봐요. 뭔가 이게 완결을 딱 지어가지고 이 격투기라는 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열린 결말도 있을 수 있거든요.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꼭 완결을 시켜야 되고 그거를 딱 모든 사람들의 박수 받으면서 나가게 해야 되니까 꼭 그런 상황에서 이제 KO 된 분들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거는 멀리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어떤? 예전에 이제 제가 스피릿 MC 선수 생활 할 때 그때
그 스프레임시 팀장님께서 우리 대회사는 패자도 빛나는 대회를 만들고 싶어. 패자가 빛나면 승자들은 더욱더 빛날 거야.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떤 그런 뭐 맥락으로 그냥 선수들에게도 얘기할 기회를 주고 좋죠. 뭔가 선수 그 패했지만 뭐 초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응원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어떤 뭔가 좋은 의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안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이교육 기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거슬릴 수 있죠. 네. 제가 하나 지금 생각이 들었던 네. 게 일단 블랙컴뱃 우리 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완결판을 좋아하고 선호한다. 완결선. 예. 그리고 저의 예, 생각입니다. 예. 네.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긴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남희철 선수의 의견에 또 공감하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승자 인터뷰만 해야 된다. 아니다. 패배한 선수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 뛰었기 때문에 조명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자 인터뷰를 하되 조금은 뭐 짧게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부상이 크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먼저 이제 케이지에서 내려보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교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패자 인터뷰의 이 어떤 이 한 장면을 그러니까 삭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라내기를 해서 그 이후에 뭐 다른 컨텐츠라든지 뭐 아쉽게 패배한 선수들의 인터뷰 컨텐츠를 따로 만드는 건 어떤가? 이렇게 해서 좋은 건 이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이 패배한 선수들을 다시 조명을 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경기 시간 텀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제 인터뷰는 그리 길진 않았어요. 네, 되게 짧게. 긴 선수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패자 인터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다치고 좀 아프고 병원으로 가고 좀 쉬어야 되는 사람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이거는 과장이에요.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일어나 인터뷰 하나 더. 인터뷰. 근데 이 패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블랙컴뱃이 유튜브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성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다 못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좋은 면으로 보면 뭐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고 정말 이 블랙컴뱃은 영화를 한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그거예요. 이 선수들의 영화가 필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이 선수의 패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뭐 긍정적인 면으로는 뭐 졌지만 나도 할 얘기 있거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네. 블랙컴뱃 13 이제 그러면 우리 교 기자님이 보셨을 때 네. 가장 좀 활약했던 선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경기